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시간이 났습니다. 오늘 마감한 코스피 코스닥 한번 봅니다. 새벽에 마감했을 때는 미국의 주식이 며칠 만에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반대로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57% 하락해서 2605, 다시 2600 아래로 떨어질 것 같네요. 코스닥은 2.1% 하락해서 865예요. 또 평상시의 패턴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몇 천억씩 매도했어요. 한 3천억 가까이들. 개인이 그것을 또 다 받아내서 5,8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일본이 0.94% 하락하고 중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41% 하락했어요. 홍콩도 1.75% 하락했습니다. 최근 조회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2% 이상 떨어져서 666 아래로, 요즘에는 666이 기준가가 된 상태예요. 666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66,5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4% 가까이 크게 하락했죠. 3.98%. 또 4월 26일 날 바닥을 치고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큰 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3.59% 하락하고 차이나 전기차가 오랜만에 3.85%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실망감, 연초부터 나왔던 이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부 강화하거나 그냥 보완된 수준에 그쳤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와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오늘 중국의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이 약 2조 원가량 많이 매도를 또 했어요. 중요한 것은 도시봉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러시아 전쟁 다 2차적이에요. 차이나 전기차 하나를 두고 본다면, 중국에 투자하는 중국 종목을 본다면 도시봉쇄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베이징을 포함해서 도시봉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첫째가 도시봉쇄가 완전히 해제돼서 평상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다시 또 지급해주고 이런 건 다 2차, 3차적인 문제예요. 도시봉쇄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산, 판매,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원위치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는 반대죠. 차이나 전기차,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중국의 대도시 봉쇄, 그 해제가 1번입니다. 그 다음이 2번, 3번이 나머지들 문제예요. 세계적인 투자기관들도 JP모건, 또 UBS, 골드만삭스 등의 이 중국의 이 올해 성장률의 이 예상치를 모두 하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선물지수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던데 10시 반에 장 열려봐야 알겠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 후에는 장 열린 후가 될 것입니다. 기사 하나 보면 세계화의 역습 월가 S&P 500 지수 40% 하락도 각오할 때라고 나왔습니다. 40% 하락이라면 정말 역사에 남을 하락장이죠. 완전히 경제 위기급입니다. 분열하는 세계화 시대, 맥도날드 이어서 스타벅스도 러시아 탈출. 작년 말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도 중국 철수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검열을 많이 하잖아요.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작년에 철수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중국, 러시아 대 미국, 유럽 갈등 악화. 러시아 전쟁 문제 때문에 이렇게도 깊어지죠. 깊어지는 경기 침체의 늪. 또 미국 긴축 가속화로 미국의 주가 하락은 지금 이러한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오르고 미국 긴축 가속화, 이것이 1번입니다. 그러나 차이나 전기차 주가를 본다 그러면 도시봉쇄 해제, 그것이 1번입니다. 미국 긴축 가속화로 경착륙 우려하고 나왔으며 경착륙, 연착륙 그러죠. 비행기. 경착륙은 하드랜딩이에요. 비행기가
급격하게 그 높이 고도를 낮추면서 착륙해서 비행기 구조에 이 손상을 입힐 정도로 이 충격이 발생하는 것, 이걸 하드 랜딩, 경착륙이라고 해요. 또 연착륙은 소프트 랜딩, 고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부드럽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거죠. 당연히 연착륙을 해야죠. 경기 둔화의 이 속도가 빠르고 생산, 소비 등이 급격히 감소하고 또 실업자로 늘어나고 이런 걸 경착륙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연착륙은 급격한 경기 침체나 이 실업 증가 이런 거 만들지 않고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미국 긴축 가속화로 견착륙 우려하고 나왔습니다. 또 지정학 대립도 불확실성 증폭, 공포지수가 40을 찍고 나서야 진정하고 나왔습니다. 공포지수 가끔 모닝 브리핑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죠. 공포지수. 그것이 2년 전에 20년 3월 20일이 완전히 S&P 500, 나스닥, 국내 코스피도 다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공포지수가 66까지 치솟았어요. 66. 지금은 29점 몇이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공포지수가 그때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2020년 3월 20일 날 보면 S&P가 2304였어요. 나스닥은 6879. 그때가 바닥을 치고 딱 한 달 동안만 하락했죠. 그러니 아무래도 기간이 짧으면 사람들이 좀 쉽게 참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6개월 가까이 지금 하락 중이니까 날이 갈수록 계속 하락 중이에요.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기사들 보면 40% 하락도 각오할 때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 20%까지는 안 간 상태예요. 지금 18%, 19%까지 갔는데 40% 하락도 각오할 때 그러면 지금의 2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S&P 500 지수가 오늘 아침 마감한 지수 보면 3,793, 나스닥은 11,535. 이것을 20년 3월 20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똑같이 둘 다 S&P 500과 나스닥이 1.7배 상승을 한 상태예요. 이 VIX 공포지수 보면 1년 전에 5월 24일 때 보면 18.4였어요. 그때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29까지 점점 오르내리면서 점점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공포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또 하나 기사 보면 모건 스탠리, IB죠. 이 투자은행, 인베스트뱅크, 모건 스탠리, S&P 500 지수 5에서 10% 더 떨어진다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5월의 기사지만 그동안도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그러한 기사들도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오래전 과거의 이 기사들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 찾아보고 그때의 주가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틀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정도.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가가. 그래서 지난 과거에 이 지나간 기사들 보면 세계적인 투자회사들 또 세계적인 이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 분석한 거 또 리포트들을 보면 틀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연 오늘 현재 나왔던 이 기사들 S&P 500 지수 40% 하락 또 모건 스탠리의 S&P 500 지수 5에서 10% 더 떨어진다. 이것이 지나고 난다면은 맞은 말이었는지 틀린 말인지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특히 올해는 1년 내내 떨어지는 하락장이다. 그렇게 각오를 아예 하면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올라갈까? 일주일 후에 올라갈까? 앞으로 한 달이면 다 끝날까? 이런 생각보다는 올해 1년 내내 떨어질 것이다. 각오하고 있자. 라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